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정말 빅뱅으로 크게 확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실적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종목이 최근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상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업황이라든가 또는 수급 위치로 봤을 경우는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조정 반등 후에 대밀리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이고 급히 매수할 필요는 없고, 특히 이번 코스피로 본다면 코스피가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9월 12일까지건 횡보 내지는 오히려 하락할 개연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반도체는 왜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면 옆으로 횡보만 해가고 상승 나올 듯 하면서 상승으로 가기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팟생 포지션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 팟생, 선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선물 옵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팟생이 만기일 때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게 되면 코스피 지수 단기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요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요런 코스피 지수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되는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일 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활용은 언제 하냐고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주 목요일 하루 전날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냐 하면 전달, 그러니까 2월, 또 6월 만기일 같으면 5월, 9월 만기일 같으면 8월, 전달 두 번째 목요일이 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난 이후부터 그 다음 만기일 하루 전까지 한 달 정도 팟생 포지션을 가지고 단기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하면 1년 중에 4개월은 코스피 지수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강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보면 먼저 많은 증권사가 있는데 가장 팟생 포지션을 잘 나타내는 증권사는 LS증권 투온이라는 HTS입니다. 그래서 요 HTS에 가보면 상단 메뉴, 제일 상단 메뉴에서 국내 선업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메뉴, 아래쪽 메뉴에 선물 옵션 시세 선택을 하시면 투자자별 만기 손익 추정 원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요거 선택을 하게 되면 팟생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HTS도 제공을 해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면 요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요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보면 개인은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1,000억 이상 손실이 나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본전에 있고, 금융투자는 940억 수익이 나 있고, 또 투시는 200억 수익이 나 있거든요. 이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1,000억 단위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개인이 1,116억 손실이 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선물이나 옵션, 팟생을 하게 되면 개인은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냐고 하면 금융투자 정권이라든가 외국인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싸운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팟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워진다.
또 만약에 팟생을 하시는 분,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팟생 포지션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외국인 투신 금융투자 개인이 있는데 하나하나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해서 보면 현재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뭐지? 그러면서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일단 우측, 세로축. 세로축은 손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손익. 본전이 있고 본전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났고 본전에서 아래로 가면 손실이 났다. 세로축은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로축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니까 조금 다른 숫자지만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결국은 좌측으로 가면 지수가 하락이고 우측으로 가면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파란색으로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래프가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즉 외국인은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외국인은 하방량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현재 본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우리 코스피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환산을 하는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환산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대신증권 화면 번호 9731번에 가면 환산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대응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융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현재 940억 수익인데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무조건 수익입니다. 무조건 수익이니까 하락도 어느 분도 용인을 할 수 있고 상승하면 물론 수익이 좀 더 커지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락을 시켜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하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관, 정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상승을 시키면 수익이 커지니까 팽팽하게 맞서 있고 거기에 따라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만기일까지건 이런 횡보, 특히 수익 나 있는 쪽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수익이 적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하락을 시키려고 계속 할 겁니다. 따라서 9월 12일 만기일 하루 전까지건 강한 상승은 어렵고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이다. 또는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다. 파생 포지션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보면 개인은 그래프 중에 저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본전이 위인데 한참 밑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1000억 이상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늘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이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 포지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만기일까지건 위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돼 있고 오히려 하락 내지는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매수할 때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고 9월 12일 만기일까지건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은 오셔서 참고하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9월 12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건 시장이 강하게 상승은 하기는 어렵고 횡보 내지 조정이니까 그때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매수해도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매수해야 되는 기회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반도체를 매수해도 되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실적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SK하이닉스고 밑에는 삼성전자고 밑에 통계라고 돼 있습니다. 통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합쳐서 보면 2조 2천억 이상 적자랐습니다. 엄청난 적자랐지요. 하지만 요 올해 2분기 때는 합쳐서 약 16조 큰 폭의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흑자로 바뀌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14조 정도 흑자로 확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PER로 계산을 되면 이제 2분기 당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1년간 이어진다고 보면 2분기 당기 순이익 곱하기 4하고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PER이 11배입니다. 11배. 11배가 높나 낮냐는 코스피 지수하고 따져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가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18배보다도 훨씬 낮은 저평가 11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실적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에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내년에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미리 하락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도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데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도에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기는 46조 영업이익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46조 영업이익 전망을 하면 PER 10배 저평가되더라도 시가총액 460조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120조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올해도 저평가고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게 SK하이닉스 보면 일봉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작년 10월 달이 D램 가격이 가장 낮은 저점이랐습니다. D램 가격 YOY로 따지면 작년 10월 바닥을 잡고 올해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요번에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크게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 후에 다시 눌림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때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역대 사상 최대로 우리 시장 23조를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반 이상 매수를 했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3조 8천억으로 종목 중에는 2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7월 달까지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를 내면 17만 한 5,600원쯤 됩니다. 뭐 매수 단가는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루가 끝나면 외국인이 얼마 매수했다 나오고 종가가 나오니까 서로 곱하고 나누면 평균 매수 단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방송이 나올 때마다 계속 추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외국인 매수 단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하고 단가가 비슷하게 매수를 해놓으면 외국인들은 결국 크게 수익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업황은 지금 내년도에 보면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리고 난 뒤에 코로나 위기에 따라 서버 정출이 크게 되고 또 재택근무에 따라 태블릿이나 PC가 크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4년이 지나면 교체 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큰 시장, 교체 시장이 또 일어난다. 여기에 HBM, 여기에 또 새로운 전기차, 로봇,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정말 빅뱅으로 크게 확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보더라도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실적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좀 횡보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약 8조 원 매수를 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반도체 탑픽은 1등은 SK하이닉스고 2등은 삼성전자니까 일정 부분 포트에는 이런 반도체 대장주는 보유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중소형 장비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2분기 실적이 끝나고 중소형 장비주들도 다 엑셀 파일에 실적 정리를 쭈루룩 했거든요. 다른 거보다는 올해 영업이 작년 영업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통계를 내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고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업황적으로 반도체 업종, 장비 부품주에 매수해도 되는 영역인지 아닌지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 통계를 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면 2023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는 영업이익이 46%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 통계가. 보통 업황이 좋을 때 한 20% 정도 증가하면 업황이 좋다 이라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6% 증가를 했으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업황이 이렇게 확 좋아졌으니까 반도체에 따라 장비 부품주 매수가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보면 PER을 보면 18배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만큼 벌써 미리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장비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고 앞에 대형주는 11배밖에 안 됐잖아요. 대형주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면 우리가 숫자로만 딱 보면 반도체는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를 매수해야 된다.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장비 부품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품주는 미리 크게 상승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확연하게 추세가 꺾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고 다시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눌리고 반등이 나오다가 눌리고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비 부품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다는 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할 때는 위험하다. 또 그중에 한 64개사 통계를 냈는데 실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또 PER 부분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런 종목은 보면 SFA, 윌딕서, 서플러스 글로벌 요 한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좋아졌더라고요. 요 중에 SFA나 윌덱스는 주가 위치가 월봉 중상단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월봉 중하단 위치니까 추세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서플러스 글로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고 중소형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플랫폼 업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뭐 가장 좋은 종목이 한 요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